이 시점에서 선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사는 주로 밑에 있을 거예요. 이코노미. 카니발이나 코스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거는 지금까지 대부분 전세선이 많았거든요. 주로 그 이름이 코스타 세레나였을 거예요. 코스타 세레나 한 20년 선박인데 이코노미입니다. 역시. 이 MSC보다 한 급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서비스도 뭐 인테리어도 좀 MSC보다 약간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어쨌든 여기 MSC 카니발 코스타 다 이코노미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한 급 위가 홀랜드 아메리카 NCL, NCL이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이죠. 그다음에 버진 보야지. 버진 보야지는 프리미엄에 가깝다고 또 하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로얄 캐리비안, 셀레스티알, 그리스 전문 선사죠. 여기는 다 스탠다드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거의 안 들어본 프린세스랑 프리미엄급입니다. 아, 디즈니는 들어봤죠. 제가 밑줄 쳐놓은 게 한국에서도 그래도 좀 타는, 많이 들어본 그런 크루즈입니다. 근데 여기에 에짜마라, 오시니아, 쿼크, 익스페디션 이런 데는 거의 럭셔리에 가까운 그런 라인들입니다. 큐나드는 이제 영국의 백 몇십 년 정통 선사고 너무 영국식 서비스여서 한국인은 거의 안 타죠. 영국식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고 오후 3시 반이 되면 하얀 장갑을 낀 와가지고 애프터눈 티 현악 사중주와 함께 서빙하고 이런 영국식 분위기 즐기고 싶으면 큐나드 타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안 좋아하죠. 그렇게 격식 차린 거.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출발해서 며칠 동안 안 내리죠. 근데 그 안이 거대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크루즈. 그리고 프린세스는 중장년이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서비스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크루즈죠. 그 위에 이제 럭셔리는 거의 다 보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이 제일 앞에 있는 리젠트 세븐시즈라고 하는 럭셔리 선사 담당자가 하는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SNS에도 올려놨어요. 진짜 럭셔리합니다. 예, 침대 매트리스 하나만 3억 원짜리. 네. 그래서 이런 배들은 작아요. 럭셔리로 올라갈수록 배가 작습니다. 그리고 작은 항구를 들어가고요. 작은 항구를 샅샅이 훑으면서 다니고 교수들이 와서 막 역사 강의도 하고 미식 강의도 하고 그래서 서양식의 품격을 중시하는 그런 선사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MSC라고 하는 선사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MSC를 강조를 드리냐면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대중선사입니다. 한국에서 대형 여행사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크루즈도 MSC에 있는 월드 유로파라고 하는 배고요. 그리고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그 계속 똑같은 루트를 돌고 있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 하나만 내가 정하면 거기 계속 1년 내내 뺑뺑 돌고 있는 배 혹은 봄에서 가을까지 돌고 있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날짜만 정하면은 거기 대략 맞춰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항지가 6개, 7개 도시 있잖아요. 여기서 타건 저기서 타건 7일 있다가 그 도시에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도시에 내가 편한 도시로 가서 편한 날짜에 탈 수 있는 그게 맞추기 좋은데 버진 보야지 같은 그런 크루즈는 아테네에서만 출발을 해서 7일 동안 7일 후에 거기 내려야 돼요. 크루즈보다는 이렇게 MSC처럼 모든 도시에서 다 타고 내릴 수 있는 크루즈가 훨씬 좋다는 거죠. 날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맞출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SC 선사 안에도 배가 수십 척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배 중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중해 크루즈 중에서는 그냥 제일 좋은 거 갈래?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베스트셀러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MSC 월드 유로파라고 하는 배고요. 대형 여행사에서 가장 많이 파는 배인데 왜냐하면 초대형 최신식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크루즈의 특징이죠. 그래서 타면은 너무 배가 시설이 좋고요. 반짝반짝하고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월드 유로파 코스도 서부 지중해에서 엑기스만 뽑아놓은 되게 좋은 코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루트를 변형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부 지중해는 이미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가봤는데 나 이 배 안 타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배인데 조금만 루트가 다른 그런 또 유사한 배들이 있어요. 그런 거 타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사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MSC의 배들에 대해서, 지중해 배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가장 베스트셀러가 월드 유로파죠. 월드 유로파는요, 2022년에 런칭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MSC의 세배를 제일 밉니다. 왜냐하면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MSC 자체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코스도 좋고, 배도 좋고, 가격도 좋고, 예, 그리고 1년 내내 운항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건 팀을 짜가지고 가기 좋거든요. 승객은 한 5,200명 들어가고, 선사에 무슨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예,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월드 들어간 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 모델입니다. 예. 근데 그 새 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대표 코스를 돌리고 나면 한 3, 4년 있으면은 또 새로운 배를 지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가져오고 이 배는 이제 다른 코스로 보냅니다. 예.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월드 유로파가 2026년 올해죠. 12월 초까지는 가장 서부 지중해의 가장 세배이고 대표 선수인데 12월 초에 완전 세배가 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첫 출항하는 배가 있어요. 12월 4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월드 아시아라고 하는 또 월드 클래스죠. 예, 근데 월드 유로파의 동생이죠. 4년 늦게 태어났으니까. 월드 아시아가 똑같은 코스를 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월드 유로파가 제일 좋은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2026년 12월부터는 월드 아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코스는 둘 다 똑같습니다. 예. 바르셀로나에서는 금요일에 기항을 하고 마르세유에서는 토요일, 제노바는 일요일, 로마 아니면 나폴리, 이게 계절 따라 조금 다른데요. 로마 아니면 나폴리는 월요일, 그 다음에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나는 화요일, 몰타의 라발레타 수요일, 그 다음에 항해일이 하루 있고요. 이날은 하루 종일 배에서 이동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르셀로나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금요일에 타도 되고, 마르세유에서 토요일에 타도 되고, 제노바에서 일요일에 타도 되고, 어디서든지 탈 수가 있고요. 7박하고 나서 8일째 여기 내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월 말까지 월드 유로파가 이 코스를 계속 매주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지도가 있죠. 보시면 지중해를 그냥 딱딱 한 바퀴 싹 도는 그런 거고, 사진 보시면 이제 배가 굉장히 크죠. 날렵하게 생겼고요. 네. 요게 월드 유로파입니다. 그래서 나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뭐 무난하게 타고 싶어 그러시면 요거 타시면 됩니다. 네. 요 코스 다 마음에 드시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만약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한 30만 원, 50만 원, 뭐 그 정도 좀 더 싸게 가고 싶다. 배가 한 8년 정도, 6년 정도 더 낡은 거는 상관없다. 그러시면은 메라빌리아랑 시뷰를 추천을 드릴게요. 메라빌리아도 봄에서 가을까지 운행을 합니다. 10월 중순까지 하고요. 여기도 그 7박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도는데 그 서부 지중해에서 크루즈들은 대부분 바르셀로나도 가고 대부분 마르세유도 갑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예, 그 여기는 이 메라빌리아는 튀니지를 가요. 아프리카를 가요. 그래서 내가 대륙수를 하나 늘리고 싶다거나 나라수를 하나 늘리고 싶다거나 튀니지 너무 궁금하다. 예, 그러면은 이 메라빌리아를 타셔야 돼요. 튀니지 들어가는 배가 잘 없으니까. 바르셀로나에서 타면요. 하루 항해일, 그 다음에 라구에트, 튀니지 갔다가, 그 다음에 시칠리아의 팔레르모를 갑니다. 아까는 시칠리아의 메시나를 갔거든요. 타우르미나. 예, 근데 그 건축 양식이나 뭐 시장이나 좀 더 볼 게 많은 데가 팔레르모입니다. 그래서 팔레르모를 내가 꼭 봐야겠어 하면 또 메라빌리아 타시거나 이따가 시뷰도 팔레르모 들어가거든요. 예, 요런 배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 좋죠. 예, 나폴리를 들어갑니다. 예, 로마보다 나폴리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폴리는 항구에 내리자마자 구시가지거든요. 예, 쓰레빠 끌고 바로 갔다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놀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로마는 로마 시내에 항구가 없고 로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치비타베키아에 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2시간 반 이미 날아가고 기차 타는 거 좀 긴장되잖아요. 또 기차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로마는 어차피 우리가 여행 갈 때 많이 가는 데니까 이렇게 나폴리에 바로 내려주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코스가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피렌체도 갈 수 있답니다. 리보르노라고 하는 항구에서 피렌체까지 기차 타고 또 1시간 좀 넘게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그래도 피렌체 갈 수 있잖아요. 우피치 미술관 가서 보티첼리의 비너스 이 탄생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항구 앞에서 노셔도 꽤 괜찮은데 피렌체 갈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 다음에 마르세유 가고요. 바르셀로나 가는 거는 다른 배랑 다 똑같죠. 이 배는 2017년에 런칭을 했고
아까 월드 유로파 21.5만 톤이죠. 그거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근데 천장에 LED 그리고 산책로가 특색이고요. 예전에는 그 태양의 서커스 그 공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공연은 다 좋아요. MSC는 전부 다. 예. 그리고 승객가 한 4,400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월드 유로파보다는 조금 인간적인 규모다. 예. 월드 유로파는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메라빌리아는 조금 작고 조금 낡았지만 가성비 좋고 루트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자, 그 다음에 MSC C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도 봄부터 가을까지 10월 중순까지 운항을 하고요. 여기도 아까랑 코스는 비슷하죠.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제노바, 로마. 여기도 로마 들어갈 때 있고 나폴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팔레르모 들어가고요. 독특한 거, 이비자가 있어요. 이비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클럽 문화 발달한 데고 또 문화유산도 굉장히 엄청난 데입니다.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9시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메라빌리아에 비하면 코스가 조금 다르다. 메라빌리아는 튀니지를 들어간다. 리보르노를 들어간다. 피렌체. 근데 시뷰는 빨레르모 가는 건 같지만 이비자를 들어간다. 입에도 런칭 연도는 비슷합니다. 2018년에 했고요. 예,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예, 그리고 15만 톤, 배가 조금 더 작아요. 근데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MSC에서는 배 이름을 그 배의 특징을 넣어서 짓거든요. 그래서 시뷰라고 하는 거는 바다가 정말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 콘도 컨셉의 배입니다. 그리고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전망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배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랑 가을에 이때 타면 너무 좋은데 월드 유로파보다 더 싸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월드 유로파는 7월, 8월에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7, 8월은 시뷰 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예, 저희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갑자기 유리비아를 탈 수가 있어요. 이 유리비아라고 하는 배도 월드 유로파처럼 가장 새 배 중에 하나죠. 2023년에 런칭을 했거든요. 여기도 18만 톤이고요. 여름에는 북유럽을 돌아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들을 돌다가 10월 말에 거기 너무 추우니까 내려옵니다. 지중해로. 그래서 10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겨울에만 그리고 봄에만 돌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그래서 6개월만 즐길 수가 있어요. 예. 이 사진 보시면 바깥에 좀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인기가 많고요. 여기도 LNG 선입니다. 예, 환경 친화적이고요. 여기 루트는 어떻게 되냐?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또 똑같죠. 그다음에 제노바, 나폴리, 팔레르모 그리고 여기도 튀니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배 설명해 드린 것들 보면 다 조금씩 다르죠. 예. 그래서 11월부터 월드 유로파가 이제 다른 바다로 가면 이 유리비아가 돌게 되는 그런 거죠. 대망의 월드 아시아.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MSC에서 갑자기 바꿔가지고요. 12월부터 월드 아시아가 이 지중해를 돌게 됐어요. 그 전에 계획은 2027년 4월부터 돌기로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네. 월드 아시아, 월드 유로파하고 똑같이 월드 들어가는 월드 유로파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노바, 로마나 나폴리 계절마다 달라지고요. 메시나 똑같고 몰타 똑같고 바르셀로나 똑같고 월드 유로파가 돌던 코스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서부 지중해에서 MSC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는 코스기 때문에 가장 세배가 이 코스를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드 유로파는 그 카리브해 갔다가 봄에 다시 돌아오는데 요 코스를 비슷하게 돕니다. 예. 그래서 이제 MSC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서부 지중해 굉장히 큰 대형 배를 계속 두 대씩 거의 똑같은 코스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선사들이 크루즈를 가지고 거의 전쟁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크루즈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월드 유로파 지금까지는 최신이고 여러 가지 배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메라빌리아는 LED 돔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공연이 좋다. 피렌체에 갈 수 있다. 가격은 중간이다. 그다음에 시뷰 메라빌리아랑 약간 비슷하지만 워터파크랑 해변 분위기 이비자를 간다. 여기도 중간 가격이다 말씀드렸고요. 월드 아시아는 올해 12월부터 도는데 겨울에 이게 프로모션 걸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월, 2월에 타시면 가장 최신 배인데
가격 굉장히 좋게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일찍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월드 유로파랑 배는 비슷한데 좀 더 아시안 터치가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유리비아, 예, LNG 연료를 쓴다고 말씀드렸고 배 선체에 아트가 있다, 그림이 있다. 예. 그래서 요 5개 정도의 배 중에 골라서 타시는 걸로 일단 좁혀 놓으면 예, 굉장히 괜찮은 첫 크루즈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르네상스 내 인생의 르네상스 내 인생의 르네상스 크루즈